10,000명한테 200만 원씩 총 200억 원 규모의 창업 지원금이 이달 20일부터 풀립니다. 그런데 1차 때 개인정보 유출부터 멘토 자격 논란까지 꽤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2차 모두의 창업이 정확히 뭐가 달라졌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포인트들 깔끔하게 짚어볼게요. 자, 먼저 어제 무슨 발표가 있었는지부터 볼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한 겁니다.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다뤘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단순한 부처 단위 시범 사업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창업 정책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거든요. 실제로 이번 계획에는 중기부뿐 아니라 지식재산처,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설계되어 있습니다. 핵심 숫자부터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1라운드 선발 규모가 1차 때 5,000명에서 2배인 10,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10,000명 전원에게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 자금이 지급되고요. 일반과 기술 분야에서 8,000명, 로컬 분야에서 2,000명을 뽑는 구조입니다. 로컬 분야는 지역 특산물 개공이나 관광 콘텐츠 같은 아이템을 따로 분류해서 심사합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별도로 평가하겠다는 취지지요. 서울에서 IT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방에서 로컬 브랜드를 만들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둘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1차 때 피드백이 반영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종 단계에 진출하는 인원도 200명에서 400명으로 2배 늘렸고요. 최종 라운드에서는 최대 10억 원의 상금과 투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주는 200만 원은 솔직히 창업 자금이라고 부르기엔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설계 의도는 다릅니다. 20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하게 만든 뒤 경연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성을 검증합니다. 검증된 팀에게 억 단위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깔때기 구조인 거죠. 규모보다 더 관심이 가는 건 자격 요건 변화일 겁니다. 1차 때는 예비 창업자, 그리고 3년 이내 재창업자만 지원할 수 있었거든요. 2차부터는 3년에서 7년 이내 재창업자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쯤 첫 사업을 시작했다가 코로나 시기에 문을 닫은 분이 있다고 해볼게요. 폐업한 지 4, 5년이 지났으니 1차 때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2차부터는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다만 전체 선발 인원의 80% 이상은 예비 창업자로 채우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창업자 비율은 최대 2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 배분도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비수도권 창업자를 70% 이상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10,000명 기준으로 최소 7,000명은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이죠. 수도권에 창업 인프라가 몰려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지역 소멸 문제와도 맞물려 있고요. 1차 모두의 창업에서 탈락했던 분들에게는 가점을 부여합니다. 지식재산처의 모두의 아이디어 같은 정부 지원 사업 선발 이력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연결해줍니다.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세부 공고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새로 만든 게 4개의 특화리그입니다. 이게 2차의 구조적 변화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먼저 대학과 청소년 리그입니다. 33개 팀을 별도로 뽑아서 지원합니다. 이 팀들은 일반 모두의 창업 1라운드에도 우선 진출할 수 있고요. 경력이나 사업 경험 면에서 일반 성인 지원자와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겁니다. 두 번째, 소셜리그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창업 아이템을 대상으로 경연을 진행합니다. 최종 10개 회사에 최대 1억 5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고요. 환경, 돌봄, 지역 문제, 해결 같은 영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글로벌 리그입니다. 80명을 뽑아서 1인당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처음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창업자를 위한 트랙인데요. 글로벌 진출에는 현지 시장 조사, 법률 검토, 언어 장벽 해소 같은 추가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 규모를 대폭 키운 거죠. 네 번째 특화리그까지 합쳐서 보면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단순히 200만 원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과에 따라 억 단위 자금까지 연결되는 다층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체감할 변화도 있는데요. 바로 200만 원 창업활동 자금의 사용처입니다. 1차 때는 오프라인 결제 위주로 설계돼 있어서 불만이 많았거든요. 2차부터는 온라인 결제 대행, 이른바 피지업종까지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온라인으로 시제품 제작을 외주 맡기거나 디자인 툴을 구독할 수 있고요. 마케팅 소프트웨어 같은 디지털 도구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폭이 확 넓어지는 거죠. 다만 중기부 관계자가 결제 증빙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증빙 관리는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AI 솔루션 지원도 달라졌는데요. 이번에는 AI와 과학기술 분야 약 50개 기업으로 엄선해서 기술 도구를 제공합니다. 수를 줄이는 대신 실제 창업에 바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 위주로 큐레이션한 겁니다. 지역 오디션까지 올라간 참가자들에게는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GPU, 그러니까 AI 연산에 필요한 고성능 처리 장치를 제공하고요. 맞춤형 수출 교육 같은 범부처 지원 프로그램도 연결해줍니다. AI 창업을 하려면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가 필수잖아요. 개인이 이걸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정부가 보유한 GPU 클라우드 자원을 연결해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2차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사실 규모 확대가 아닙니다. 1차 때 터졌던 논란들을 제대로 잡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개인정보 유출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플랫폼 보안을 강화하고 관리 체계 자체를 새로 구축한다고 합니다. 공공정보 시스템에 요구되는 행정 절차도 이행하겠다고 해제 안내 내려진데요. 뒤집어 말하면 1차 때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차에서 실제로 어떤 수준의 보안 인증을 받는지가 확인해야 할 변수입니다. 두 번째, 멘토 부실 자격 논란입니다. 2차부터는 자격 기준을 명문화합니다. 한 멘토가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활동하면서 관리가 부실해지는 걸 막겠다는 거죠. 최대 2개 보육기관까지만 활동을 허용합니다. 1차 때 일부 멘토가 여러 기관에 이름을 걸어놓고 실질적인 멘토링은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겁니다. 세 번째, 심사 공정성 문제입니다. 1차 때 멘토 한 명이 단독으로 심사하는 구조에서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2차부터는 멘토 3명이 공동으로 심사하고 AI 검증 모델까지 도입합니다.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검증하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독 심사에서 3인 합의체로 바뀐 것 자체는 구조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일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이달 20일부터 모집이 시작됩니다. 1라운드 합격자 발표는 올해 10월이고요. 이후에 지역 오디션, 권역 오디션을 거칩니다. 최종 라운드는 내년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합격 여부를 알기까지 몇 달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그 사이에 창업 아이디어를 더 다듬고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겠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의 성패는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10,000명한테 200만 원씩 지급한 다음 실제로 창업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인 창업이 몇 건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창업이 1년 뒤에도 살아있는지, 이게 가장 직관적인 지표거든요. 1차 참가자들의 창업 전환율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확인해야 할 핵심 변수는 바로 이 1차 창업 전환율 공개 시점과 그 수치입니다. 정리하면요, 정부가 창업 지원의 문턱을 낮추면서 1차 때 드러난 보안과 멘토와 심사의 구멍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배, 자격 요건은 확대했습니다. 자금 사용처는 유연하게, 심사는 3인 합의체와 AI 검증으로 바꿨고요. 4개 특화릭으로 다양한 창업 유형을 포괄하려 합니다. 20일 모집 이후 주목하실 포인트는 실제 신청자 규모와 경쟁률입니다. 선발 인원이 2배로 늘었지만 관심도가 그 이상으로 높아졌다면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질 수 있거든요. 비수도권 70% 배분 기준이 적용되면 수도권 지원자의 체감 경쟁률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감안하셔야 하고요. 지원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자격 요건과 일정 꼭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